안녕하십니까.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신미랑입니다. 저는 오늘 첫 발표로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의 범위 명확화를 위한 정책 제언이라는 발표를 준비해 봤습니다. 앞서서 저희 본부장님과 원장님 분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희 이 전문가 포럼이 그동안 비공개 포럼으로 저희 포럼 위원들 분들을 모시고 몇 차례에 거쳐서 발표와 토론을 거쳐서 연구를 진행해 온 포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어떤 그 결과물을 말씀드리는 자리라고 할 수 있겠고, 제가 이제 연구원에 있다 보니까 첫 발표를 맡게 되었는데 첫 발표부터 결론적인 얘기를 이제 제시를 하는 것 같아서 좀 인트로덕션이 아닌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이 저희가 그동안 포럼을 진행한 경과를 고려해서 발표를 드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지식재산연구원에서 지식재산 연구를 하는 입장으로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 표준 특허권자의 어떤 뭐 권리 행사라든지 금지 청구권 행사라든지 라이센스 사례라든지 뭐 의약 업계의 역지불 합의라든지 MP의 무분별한 소송 제기, 이런 어떤 특허권과 지식재산권의 어떤 행사로 인해서 나오는 뭐 경쟁과 혁신이 저해되는 사례에 대해서 그동안은 계속 경쟁법을 적용을 해서 규제하자는 논의만 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IP를 연구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IP적인 관점에서 이런 정당한 행사의 범위를 좀 명확히 하고 그 권리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연구는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관점에서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관련 법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공정거래법 59조에서 지재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적용 예외 규정을 두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 공정위에서도 지재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 지침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법제에서도 이런 경쟁법적 입장에서 지식재산권을 부당하게 과도하게 행사하는 행위를 규제하고자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해외 주요국의 관련 지침도 보시면 미국 이제 FTC랑 법무부의 라이센스, 지재권 라이센스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경쟁 당국의 입장에서 이제 규제를 하는 것이고요. 일본 공치위에서도 표준화에 반하는 어떤 특허품 형성에 관한 고려 방안이라든지 지재권 이용에 대한 독점금지법상의 지침이라는 지침을 가지고 있고요. 중국에서도 최근 이런 지재권 남용을 경쟁법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지침들이 발표가 되고 있고, EU에서도 기술 이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각국 경쟁 당국의 규정이나 규칙뿐만 아니라 최근 이제 경쟁 당국의 어떤 결정이라든지 법원에서 나오는 판례들도 이런 지재권의 행사로 과도한 행사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기술혁신 저해 현상들을 경쟁법적 입장에서 규제를 하고, 또 학계의 논의들도 경쟁법적 경쟁 제한성에 대한 논의 위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전 지재권법적 관점에서 이런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명확하게 위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지재권법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경쟁법적 이런 구제 수단은 공적 구제로서 주로 시장 명령이나 과징금으로 그런 행사 행위를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후적 구제 수단으로는 그 개인의 사적 재산권인 지재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효율적 규제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뭐 MP가 무분별하게 소송을 제기를 해서 제품 생산이 중단된다던가, 뭐 역지불 합의로 인해서 제네릭 의약품이 생산되지 않는다던가, 또 브랜드 확약에 위반한 어떤 라이센스 실시 행위로 과다하게 높은 실시료가 책정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사후적으로 시장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그런 어떤 행위를 방지하거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서 저는 이런 경쟁법상 사후적 구제로는 효율적 구제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지재권법적인 관점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적으로 그걸 경쟁법적으로 규제를 함으로 인해서 지재권의 어떤 지식재산권자의 권리가 위축될 우려도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재권법적인 개선을 도외시하고 경쟁법
적인 규제를 그런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논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특허법을 중심으로 제도적 개선을 고려해 볼 수 있는 방안을 몇 가지 제안해 봤습니다. 원칙적으로 권리 특허권의 보호 범위라든지 보호 대상이라든지 이제 권리의 자체를 건드리는 일들은 국제 조약이라든지 FTA에 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개별적 방안으로서 특허법의 틀 안에서 권리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개선 방안들을 개별적으로 제안해 봤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로 특허법상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 범위 관련 규정을 어떻게 도입할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재 이제 강제실시권 규정이 활용되가 미미한데 이런 강제실시권 규정을 활용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관련 지침이나 이제 IP적인 관점에서 관련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제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여 제안을 해봤습니다. 먼저 특허법상 특허권의 정당한 범위 관련 규정 도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법원의 태도는 이제 무효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 그것이 신규성뿐만 아니라 진보성 이 없는 경우에도 무효사유가 명백한 경우에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은 권리 남용이라는 이제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서 무효 남용의 경우에만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이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제 이 우리 법원의 판결이 일본의 2000년도 최고재판소의 킬비 사건을 따온 판결인데요. 일본에는 이 판결 이후에 그 무효 사유가 명백한 것이 무엇인지 또 특허권의 권리 남용이라는 표현의 그 모호성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고요. 그래서 2004년 특허법 개정을 통해서 특허법 104조의 3에 특허권자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효 심판에 의해서 특허가 무효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특허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그냥 깔끔한 표현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 뭐 무효 사유가 명백한 경우 권리 남용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그냥 무효가 될 것이라고 인정된 때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는 판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판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변한 것은 없다. 표현만 바뀌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데 변한 건 없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이제 출원 단계에서는 출원인이 성실하게 그 자기의 출원과 관련된 모든 선행 기술을 공개할 의무를 가지고 있어서 이거를 이제 인포메이션 디스클로저 스테이트먼트라고 해서 정보 공개 제도를 가지고 있고요. 또 등록 후 단계에서는 형평법상 이퀴터블 컨덕트라고 해서 자기가 이제 알고 있는 특허와 관련된 중요한 선행 기술을 고의로 은닉하거나 어떤 허위 데이터라든지 잘못된 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특허가 유효인지 무효인지 관계없이 그 집행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모든 청구항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언인포서블이 되는 집행 불능이 되는 이런 법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특허법에는 이제 패턴 미스유즈 특허 남용이라고 이제 일단 해석은 하는데 미스유즈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허 남용이라고 하면은 특허권자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미국 특허 남용 규정의 도입 연역을 살펴보면 이제 과거에 미국 특허 남용 법리의 과도한 확장으로 인해서 그 기여 침해에 해당하는 전용품에 대해서까지 특허권자의 권리를 제한한다든지, 그러니까 특허 남용 법리를 과도하게 확장을 해서 특허권자의 권리가 위축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특허권자의 권리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특허 남용 규정이 도입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이제 미국 특허법상 특허 남용 규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미국 특허법 이제 271조 D항 1호에 특허권자가 전용품 판매, 그러니까 우리 간접 침해와 유사한 미국 기여 침해에 해당하는 그 전용품 판매를 통해서 경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또 전용품에 대해서도 실시 허락을 할 수 있고 또 그 실시 허락을 하지 않은 권한이 없는 전용품 판매자에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또 4호를 보시면 단순한 실시 허락 거절은 또 특허 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5호를 보시면 끼어 팔기가 특허 남용에 해당되려면 시장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오히려 특허권자의 권리 범위를 명확히 해서 특허 남용 법리의 확장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도입이 되어 온 연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국의 사례들을 살펴봤을 때 그럼 우리 특허법상 이런 관련 규정이 도입되면 어떻게 도입되어야 할 것인가 고민을 해봤는데요. 먼저 현재 우리 특허법에서는 특허법 96조에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은 범위라고 해서 뭐 연구시험을 위한 실시라든지 소극적으로 특허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규정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다르게 생각을 해봐서 적극적으로 특허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범위로서 현재 우리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존중을 하면서 무효사유가 있는 특허라든지 또 살펴본 바와 같이 출연 과정에서 어떤 부정한 의도가 있어서 선행기술을 숨겼다든지 허위 데이터를 기재했다든지 그런 경우 또 이제 타인의 특허를 기술을 부당하게 이제
편취를 해서 출원한 모인 출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 특허법 104조 3의 규정이나 미국의 이제 집행불능 항변 규정을 좀 참고를 해서 이러한 경우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또는 특허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정당한 행사에 해당하는 범위로서 실시 허락 계약 관련해서 특허권 이게 정당한 계약인지 여부, 또 뭐 무분별한 금지 청구권의 행사, 또 특허 분쟁 중에서 여러 가지 이루어진 합의 등에 있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특허권의 정당한 범위에 해당한다라는 걸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그런 범위를 또 적극적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음으로 강제 실시권 규정의 개선 부분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된 취지는 일단 현행법상 우리 특허법의 강제 실시권 관련 규정은 107조에 의한 재정 청구 규정과 138조에 의한 이용 발명에 대한 통상 실시권 허여 심판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 이 규정의 활용도가 굉장히 미비하고 이 규정의 취지가 이제 각 규정별로 좀 다르게 차이가 있긴 하지만 특허권자의 좀 배타적 효력을 약화시켜서 특허의 실시를 적법하게 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허권자의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표준 특허권자가 프렌드 확약에 위반해서 뭐 윌링 라이센시에 대해서도 뭐 금지 청구를 행사한다든지 실시를 못하게 한다든지 뭐 과도한 행사를 하는 경우에 이런 규정을 활용을 해서 적법하게 실시료를 내는 경우에는 실시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규정을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요 재정 청구 사유나 그러니까 107조 사유나 138조 사유에 해당이 되더라도 이게 실질적으로 재정이 확정되거나 심판이 확정되지 않는 이상 침해 소송에서 내가 적법하게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항변 사유를 주장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관련 판례로 이제 미국 이베이 판결 이후에 미국에는 우리 본안 청구에 해당하는 영구적 금지 명령을 제한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적법한 실시료 지급을 조건으로 침해자에게 적법한 실시를 보장하는 판결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실시권의 성격은 컴퍼설리 라이센스다 강제 실시다라는 판결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우리 특허법상 강제 실시 관련 주요 규정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개선 방안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사유들에 해당하는 경우 뭐 재정이 확정되거나 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침해 소송의 상별 사유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또 107조 1항 4호에서 이 공정거래법 관련해서 불공정 거래 행위로 판시된 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경우를 재정 사유로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과연 이 불공정 거래 행위가 무엇인지 불명확하고 또 우리 공정위 지침에서는 지재권 행사가 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이제 시장지비적 남용 행위라든지 부당한 공동행위 남용 행위에 관련된 지침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은 없이 불공정 거래 행위로 판정된 경우에만 재정 청구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의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현재 이제 우리는 공정거래법 입장에서 관련 지침만 이제 계속 개선을 하고 검토를 하고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 IP 뭐 특허청이라든지 IP를 하는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서 같이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경우도 될 수 있겠고요. 또 특허권적인 관점에서 관련 지침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을 내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이제 특허 침해 소송 관할 집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부분에 대한 특허 침해 여부 판단 지침 등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이제 중국 지식산권국에서 이와 관련해서 특허권 침해행위 인정 지침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뭐 끼어 팔기 관련 규정이라든지 강제 실시에 대한 것들을 어떤 경우에 침해에 해당하고 침해에 해당하지 않은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각 이 산업 분야별로 문제가 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산업 분야별로 우리나라 시장 상황을 반영을 해서 실태 조사를 실시를 해서 그런 특허 실시 허락 관련 가이드라인이라든지 표준 계약서를 마련하는 방안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짧아서 너무 빨리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기대 효과로서는 현재 이제 우리 기업 측에서 어떤 특허 라이센스라든지 권리 행사를 함에 있어서 이게 경쟁법적으로 규제를 받지 않을까라는 어떤 모호한 상황에서 이렇게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허법적인 입장에서 명확하게 권리 범위를 좀 구분을 해준다면 기업 입장에서도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안정적인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